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네.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 더 늘봄이라는 음식점에서 남양주시 진저읍에 있는 더 늘봄이라는 음식점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또 내년 총선 출마 준비하는 남양주시 을 지역구입니다. 곽관영 위원장하고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거 들어주시고요. 우리 남양주시 읍입니다. 남양주시 곽관영 위원장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곽관영입니다. 뭐라도 한 말씀 하셔야지. 예,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국민의힘 남양주시 의뢰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30대 젊은 수도권 당협위원장 곽관용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남양주 시의회 의원 김동훈입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경숙입니다. 네. 저 사실은 남양주시하고는 제가 주광덕 시장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광덕 3년 전에 총선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광덕이는 붙여야 돼 이러면서 몇 번을 왔었는데 그때 뭐 테러 사건까지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선거 패배고 또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까운 선거 패배인데 근데 이제 지내놓고 보면 그때 떨어져서 시장 되길 잘했다 싶기도 합니다. 그때 됐으면은 그냥 여러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데 지금은 남양주시 전체를 맡고 있어서 내년에 있을 총선에 우리 자유파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을 좀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워낙 그 사람이 좀 워홀릭이에요. 일벌레라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신없이 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굳이 저희가 꼭 와야 된다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주광덕 시장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3년 전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3년 전에 그 주광덕 후보가 선거에서 아주 분패를 했는데 그 후로 그때부터 사실 남양주는 완전 자유파의 무덤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을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경기 서울 북쪽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 남양주시가 갖고 있는 그 전략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아미고 남양주 본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제가 그렇게 약속드렸어요. 몇 번이든 10번이든 뭐 20번이든 하여튼 부르시는 대로 오겠다. 이 남양주는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남양주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우리 젊은 30대 후보가 곽관영 후보가 출사표를 지금 던졌습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후보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공식 후보가 아니니까 또 사전선거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해서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곽관영 당협위원장 각오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3년 정도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일을 해오면서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남양주가 그동안 저희 보수 우파, 자유우파 진영에게는 사실은 아주 험지 중에 험지로 알려져 있는 정말 무덤가도 같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기류가 많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처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역의 여러 우리 보수파 주민분들의 자존심을 세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 저희 지금 옆에 두 분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주요 핵심 당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뛴 결과 어느 정도 그것들이 이제는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저희가 대통령 선거도 이겼고 우리 주광덕 시장님 당선되신 지난 지방선거도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마지막 고리는 총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꼭 저도 저지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가는 정말 정상 국가로 도약하는데 저희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라는 큰 꿈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곽관영 당협위원장은 그 청년 아미고 단원이에요. 예, 이번에 우리 아미고 청년단에서 내년 총선 출마자가 여러 명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명인데 저하고도 꽤 인연이 오래됐어요. 우리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18년도 18년. 예. 그때 그 2018년 그때 왜 만났죠 우리가? 그때 제가 그때가 저희 그 김병준 비대위원 김병준 비대위. 네, 저희 네. 자유한국당 비대위 시절인데 네. 그때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중에 정현호라는 청년 비대위원이 있었고 청년을 기억해요. 예, 그 저희가 같이 활동하는 그 중앙당의 청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뭐 어디 어. 광역의원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저처럼 네.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네. 탄핵 직후에 지방선거 참패하고 중앙당에서 막 활동을 할 때 정말 학생들이 저희 친구들한테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이야 나 그러면 왕따 당하고 욕 먹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다 지방선거 참패하고 젊은 친구들이 저와 같이 이제 20대 30대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공부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 방송에서 또 뭐 여러 강연에서 손 내밀고 많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손잡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이제 고성국 박사님 아침 방송하시면 저희 친구들 불러서 같이 방송도 시켜주시고 하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시사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우게 됐고요.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활발히 인사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 보수파 쪽 젊은이들한테는 저희 정말 대선배님이자 논객이자 저희 또 당에 경선하면 토론회 사회도 봐주시고 그랬던 하여간 저희 스승님 같은 분이셔서 오랜 인연 간직하고 그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기억이 나네요. 그 2018년에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가 우리 자유우파가 진짜 어려울 때예요. 2017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끌려 내려오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1년 지나서 지방선거 했어요. 그때 당대표가 홍준표였는데 이 사람이 하도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당시 후보들이 당대표인데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지원 안 왔으면 그래가지고 원래 홍준표가 전국 지원 유세를 당대표니까 짰을 거 아니에요. 당에서 그거 다 취소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지방선거에서 정말 우리 전멸당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준표는 지방선거 직후에 이제 대표직도 던지고 이제 사라졌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가 꾸려져서 김병준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랬습니다.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이제 탄핵의 그 거센 파도가 우리 자유파를 덮쳐가지고 어디 가서 보수라는 말도 못하고 뭐 당시에 새누리당인가 이 자유한국당인가 자유한국당 당명도 못 꺼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수 대신에 다른 말 찾자 막 그런 얘기가 서로 막 오고 가고 할 그 무렵이었어요. 저도 그때 지상파 종편에서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성국 TV 유튜브를 그때 2018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자유파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야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보수는 보수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보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니까 야 우리가 자꾸 저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우리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용어를 좀 찾자. 이래서 아주 치열한 토론 끝에 우리가 쓰기로 했던 단어가 자유우파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를 자유우파라고 불렀고 대신에 저 문재인, 이재명 저것들을 수구 좌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종북 주사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때 2018년에 이제 만나서 함께 시작했으니까 우리 곽관용 위원장하고 우리 고성국 TV하고 꽤 인연이 오래되는 겁니다. 네,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났네. 자, 우리 시의원께 네. 마이크 잠깐 들으시고요. 아까 우리 곽관용 위원장이 남양주시가 작년 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지역 민심 잘 아는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거든요. 네. 남양주 시의회 의원. 네. 그렇죠? 예, 진짜로 변하고 있습니까? 곽관용 위원장 하면 사실은 원칙과 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한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죠. 이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 와서 어떻게 소통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정말 소통의 달인입니다. 낮은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손잡아주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네. 그분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만나는 그 과정들이 지금의 곽관용 위원장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시의원님께도 남양주시 민심이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발전,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또 지역 민심이나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곽관용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변화에 발맞춰서 지역 민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은 주광덕 시장이 이겼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의회는 아까 들으니까 11대 10으로 우리가 이겼다고요? 네. 11대 10으로. 그러면 적어도 남양주시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 다수파 그리고 주광덕 시장 이렇게 힘 합치면 못할 일이 없겠네. 네,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겨서 네. 국가 정부의 예산만 확실히 지원받는다면 우리 남양주시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3명인가? 3명입니다. 셋 다 저쪽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시의원께서 그 시장과 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남양주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다 공연불이잖아요. 근데 이 예산은 이를테면은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짜는데 그 시장이나 군수 아무리 주광덕 시장이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재부 과장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보면.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잘 짜도 국회에서 야 이거 우리한테 불리한 예산이다 그러고 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국회가 자르면 증액을 못 시켜요. 예. 그래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이 가불병 세 지역이라면 최소한 2지역의 국회의원은 우리 자유우파 물론 세 지역 다 석권해야 되는 게 목표지만 최악의 경우에 2지역은 우리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을 내야 시장,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 남양주시 그 우리 자유파 전체의 정치적 승리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국민의힘과 자유파를 확실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곽관용 당협위원장이 이제 아주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 이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곽관용 위원장은 원래 이 지역 토백이 출신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 남양주시 또 그 중에서도 진저읍의
아마 여기 많은 분들 다 진접에서 와주셨는데 여기 현장에 진접읍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네. 다 남양주에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만 이제 서울로 가서 거기서 학석박 박사까지 마치고 지금 다시 고향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학석박? 예. 그 박사예요? 예, 박사입니다. 제 박사님이랑 같은 박사는 아니고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저 이제 초임 박사입니다. 이거 박사 아무나 따는 거 아닌데? 무슨 박사예요? 저는 학석박 다 정치학했고요. 비교 정치학 박사 가지고 정치학? 있습니다. 예. 정치학 중에 비교 정치학? 예. 아니 저 누구한테 배웠어?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마인섭 전 부총장님께서 저희 지도해 아, 주신 그래요? 분이십니다. 예. 저 정치학이 크게 세 분야가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국제 정치, 외교, 또 하나가 사상, 정치 사상. 나머지가 다 비교 정치, 이론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그 곽 위원장이 그 비교 정치예요. 네, 대선배님이십니다. 예, 비교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을 제대로 한 거죠. 예. 그렇구나. 몰랐어요. 예. 제 얼굴을 보면 박상걸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꼭 밝히고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여기 몇 대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대째? 저희는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할아버지. 와촌이라고 옆에 있는데 거기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발소를 하셨어요. 어. 지금도 이제 가끔 세배 드리고 행사 때 와촌에 가면 네.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하. 제가 뭐 감히 지역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공짜로 많이 깎아 주셨어야 되는데 그 선대가 이렇게 베풀면은요 몇 대에 걸쳐서 이 유권자들이 잊지를 않아요. 그때 누구 손재래매 이거만큼 센 게 없어요. 아주 좋은 할아버지 주셨네. 네. 예. 자, 여기 이제 그 진접이 이렇게 개발되기 훨씬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진접에서 살아온 분인데 우리 곽관영 위원장이 꿈꾸는 그 남양주 또 진접 여기에 진접 별내 지역인데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남양주가 대표적인 수도권의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저는 남양주시에 총 16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그 각자의 개성과 특성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주 곳곳이 각자의 개성대로 잘 사는 남양주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신도시가 들어와서 좋은 건물들, 좋은 시설들이 유치되는 와중에도 올드타운에 사시는 주민들의 니즈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남양주시를 꿈꾸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남양주시가 재정 제립도가 경기도에서 아주 낮은 편입니다. 예. 한 3년 정도 GRDP도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그래요? 인구가 그렇게 느는데도 인구 74만임에도 불구하고 GRDP가 거의 경기도에서 최저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음번 총선에서는 뭐 해주겠다, 이거 지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은 시장과 시의원들이 하니까 밖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남양주의 골든타임이거든요. 그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중요하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 거기에는 정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어떤 일치단결된 힘이 필요한데 네. 지금 저희 대통령도 저희 당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남양시장도 저희 주광덕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이 열심히 나가서 영업만 잘 뛰고 오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토로 남양주시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다시 불러오겠다라는 게 제 총선 때의 포부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저기 지난번 대선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는 주광덕 시장 되기 전이죠. 국회의원 떨어져서 시장 되기 전에 백수 시절에 가끔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내세워서 선거하는 그때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예, 예. 네, 잘 아시더라고요.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뭐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같은 검사 출신이고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예, 그 기수는 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잘 아는 분이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일화도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장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선거 잘 치르면 다 되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네. 남양주시에서 원하는 쪽에 가서 열심히 네. 영업 뛰어서 뭐 물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네. 자 그런데 우리 저 시의원들 예, 네. 이렇게 지역 다니시면 어떤 민원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거대해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아직까지도 광역 교통망,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예. 이런 민원들이 많다고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하고 일자리. 예, 교통, 일자리. 예, 그래요. 저도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74만의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 교육이 아직은 조금 더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민원들 통해서 저희 남양주시가 발전돼야 되는 가장 큰 것도 도로도 있겠지만 교육, 문화, 예술 그리고 생활체육까지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우리 시의원들이 전하는 민심인데 우리 곽관영 위원장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거든요. 그 얘기는 저도 지금 30대지만 저희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잠만 자고 일은 다 서울에 가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정주 여건 여전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김동훈 의원님 지적해 주신 일자리 문제 당연히 서울 가서 일하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뚜렷한 산업들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서 여기서 일을 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망 자체는 사실 거리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서 도로 막히는 문제 여전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도 여가 활동을 즐기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시스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아이 낳고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인 여건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예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 네. 그거 국회의원 한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역할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다 불러오고 지어오고 일례로 지금 여기 남양주시에 지식산업센터 박사님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60%가 넘습니다. 저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인프라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인책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 기업인들을 그리고 젊은 산업들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 보고 거기에는 전 도시의 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젊은 시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장님 일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 일하실 때 옆에서 계속 그런 참신한 시각들 옆에서 도움 드리면서 제시한다면 충분히 지금과는 다른 관점의 발전들을 좀 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곽관영 위원장이 아직 30대죠? 그렇습니다. 그 아주 젊은 자유파예요. 예. 근데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우리 자유파가 때로는 좀 모랄 해저드도 좀 많이 노출시키고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또 그러다가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는 좀 굴종적으로 저 종북주사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부끄러운 역사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저 종북 주사파의 그 폭압에 맞서서 100만 명 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저 폭정을 종식시킨 그 위대하고 찬란한 승리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자유파 곽관용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자유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대한민국 자유파는 사실 모든 그 역사적인 고통들을 품에 쥐고 피 흘리는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치열한 대립과 저항과 또 최근에 투쟁까지 있어 오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희 후배들이 그것들을 모르지 않고 저희가 비록 그 한복판에 서 있지 않았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러주신 그 힘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사실은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자유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젊은 세대들이 그 일선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봤을 때 저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당내 구성원들이 훨씬 더 젊고 참신합니다. 그 얘기는 말씀하신 그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의 인적 구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범죄 경력 한 줄 없고 그리고 절대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없는 깨끗한 그런 당당한 정치인들만이 사실은 앞으로 유권자들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진영이 훨씬 더 우위에 서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TV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제는 자랑스러워하셔도 된다, 당당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 곽관영 이 위원장의 아주 이 확신과 당당함이 있는 말씀 들으니까 우리 자유파 미래가 진짜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 점심 먹고 바로잖아요. 이 시간에 다들 졸음이 올 것 같은 시간인데 고성범 본부장 빼놓고는 졸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너무 진지하게 경청하고 계셔서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이 3명의 정치인들한테 꼭 이런 얘기 해주고 싶다 또는 뭐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손 드시면 기회 드릴게요. 박관영 위원장이 총선에 승리 못하면 왕수천지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왕수천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왕수천이 근처에 있나 봐요? 예, 바로 옆에.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왕수천 가요? 왕수천 갈 일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분한테 질문이나 하셔야 된대요. 예, 알겠어요. 자, 다른 분한테 예, 그러시면 이제 마무리 좀 슬슬 할게요. 자, 우리 시의원님부터.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양주 시의회 의원으로서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여기 곽관영 당협위원장과 함께 변함없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고성국 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신 아미고 회원 여러분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우리 곽관영 위원장이 정말 젊은 정치인인 만큼 정치 구단처럼 진심을 다해서 하는 정치인이거든요. 손잡고 열심히 해서 우리 남양주 발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멀리 남양주까지 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우리 고성욱 박사님께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만 젊은 것이 아니라 저희 남양주가 저희 의원님들도 젊으시고 무엇보다 저희 생각들이 훨씬 더 젊습니다. 이 젊은 힘으로 다음번 총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고성TV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뿌리를 잃지 않는 정말 전통과 우리 지혜를 항상 배우고 익히는 그런 겸손한 자세의 젊은 정치인으로 잘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8월부터 프로그램 편성을 개편해서 저녁 방송을 없애고 현장을 더 많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우리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내년 총선에 가장 중요한 경기도 북부 지역의 전략 지역입니다. 이 지역구 3개 중에 최소한 2개를 우리 자유파가 획득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이 8월 한낮에 정말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젊은 정치인들 곽관영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이 지역의 이 시의원들 그리고 더 많은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다 함께 박수 보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